나는 그날 밤 회식 자리가 끝나갈 무렵에야 깨달았다. 내 인생이 산산조각 난 순간이 바로 여기, 이 지저분한 고깃집 테이블 위에서 시작됐다는 걸. 야, 민준아. 너 진짜 쓸모없어. 회사에서 왜 아직도 버티고 있는 거야? 팀장님의 그 말 한마디에 테이블 위에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모두가 나를 비웃었다. 내 10년치 혈과 땀이 그들의 술잔에 부은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변해버렸다. 하지만 나는 웃지 않았다. 대신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그들의 눈을 하나하나 마주쳤다. 팀장님, 그럼 제가 왜 여기 있는지 아십니까? 아니, 여러분 모두가 왜 아직도 자유롭게 웃고 있는지 아십니까?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가 공기를 무겁게 눌렀다. 테이블 위의 소음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술잔이 멎고 젓가락이 멈췄다. 팀장님의 미소가 굳어지며 그의 눈동자에 처음으로 두려움이 스쳤다. 무슨 소리야? 그가 더듬거리며 물었다. 나는 대답 대신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내 테이블 중앙에 놓았다. 이 안에 여러분의 비밀이 들어있어요. 제 인생을 망친 비밀. 그 순간 회식 자리는 무덤처럼 조용해졌다. 나는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가슴속에 쌓인 분노가 타오르는 걸 느꼈다. 10년 전 나는 이 회사에 입사한 신입이었다. 열정으로 가득 차서 밤낮 없이 일했다. 하지만 그 열정이 배신으로 돌아왔다. 팀장님, 아니, 김태호. 그는 내 선배이자 멘토였다. 나를 아끼는 척하며 내 아이디어를 훔쳐 자신의 공으로 삼았다. 더 나아가 그는 나를 이용해 회사의 비리를 은폐했다. 그 비리의 희생양이 바로 나였다. 나는 무슨 죄로? 그저 충성스러운 후배였을 뿐인데. 모든 게 시작된 건 2015년 그 치명적인 프로젝트 때였다. 우리는 대형 클라이언트와의 계약을 위해 밤을 새웠다. 나는 데이터 분석을 맡았고 그 안에서 이상을 발견했다. 회사의 재무보고서에 조작된 숫자들이 있었다. 누군가 돈을 빼돌리고 있었다. 나는 태호 선배에게 보고했다. 선배님, 이건 문제가 있어요. 그는 나를 토닥이며 말했다. 민준아, 내가 걱정할 일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할게. 나는 믿었다. 그게 내 실수였다. 며칠 후 경찰이 회사에 들이닥쳤다. 비리 수사가 시작된 거다. 그리고 나는 용의자로 지목됐다. 왜? 내 이름으로 된 서류들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태호 선배가 내 컴퓨터에 조작된 파일을 심어놓은 거였다. 나는 모든 걸 부정했지만 증거는 압도적이었다. 재판에서 나는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직장은 날아갔고 가족은 나를 버렸다. 어머니는 스트레스로 쓰러지셨고 여자친구는 떠났다. 너 같은 사람 곁에 있을 수 없어. 그녀의 마지막 말이었다. 나는 그 후 작은 아파트에서 숨어 살았다. 청소부로 일하며 밤마다 그 USB를 만들었다. 태호 선배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그는 단순한 도둑이 아니었다. 그는 회사의 그림자 세력과 연결된 인물이었다. 돈 세탁, 뇌물, 심지어 인턴들의 성추행 은폐까지. 나는 익명으로 자료를 모았다. 해킹은 아니었다. 그냥 버림받은 자의 집요함이었다. 은밀한 녹음, 훔친 이메일, 증언자들의 고백. USB 하나에 그 모든 게 들어갔다. 회식에서 그걸 던진 건 내 첫 번째 복수였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다음 날 아침 회사로 출근한 나는 이미 그만둔 몸이었다. 하지만 그날 나는 태호 선배의 사무실로 향했다. 문을 두드리지 않고 그냥 밀고 들어갔다. 선배님, 이야기 좀 해요. 그는 창백해진 얼굴로 나를 봤다. 민준아, 어제 그 USB. 그게 뭐야? 나는 웃었다. 선배님의 인생 요약본이죠. 이제부터
제가 선배님의 멘토가 될게요. 그날부터 내 복수는 본격화됐다. 나는 태호를 조종하기 시작했다. 먼저 그의 가족을 건드렸다. 그의 아내, 지은 씨, 그녀는 평범한 주부였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가 태호의 비리를 모른 채 살고 있다는 걸. 나는 익명 편지를 보냈다. 당신 남편은 살인자예요. 과장된 말이었지만 효과는 컸다. 그녀는 태호에게 따졌다. 태호야, 무슨 일이야? 왜 이런 편지가? 태호는 당황했다. 그는 나에게 연락했다. 민준아, 그만해. 내가 잘못했어. 돈 줄게. 얼마든지. 나는 거절했다. 돈이 목적이 아니었다. 나는 그의 공포를 원했다. 그 공포가 그를 무너뜨릴 테니까. 서울의 여름은 더웠다. 나는 태호를 따라다녔다. 그의 출퇴근길, 그의 커피숍, 그의 불륜 상대까지. 그는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 회사 후배, 수진. 그녀는 태호의 약점이었다. 나는 수진에게 접근했다. 언니, 태호 오빠가 당신을 이용하는 거 알아? 그녀는 울었다. 민준 오빠, 나도 알아. 하지만 그만둘 수가 없어. 나는 그녀를 설득했다. 도와줘. 그를 무너뜨리자. 수진의 증언이 USB에 추가됐다. 이제 태호의 성추행 기록까지. 그는 점점 미쳐갔다. 회의 중에 손이 떨리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나는 그걸 지켜봤다. 내 아파트 창가에서 그의 집을 내려다보며. 우리는 같은 동네에 살았다. 운명의 장난인가? 그의 아이, 8살 꼬마가 창가에 서서 웃을 때마다 내 가슴이 아팠다. 이 아이는 잘못 없어. 하지만 복수는 멈추지 않았다. 한 달 후, 첫 번째 타격이 왔다. 언론에 익명 제보가 올라갔다. 대기업 임원, 비리와 성추행 의혹 기사가 터지자 태호는 조사받기 시작했다. 그는 나를 불렀다. 민준아, 내가 한 거지? 왜 나한테만 이렇게 해? 나는 차갑게 말했다. 선배님, 당신이 나한테 한 걸 생각해 보세요. 내 어머니는 그 스트레스로 돌아가셨어요. 그는 울었다. 처음으로.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미안함은 늦었다. 복수는 이제 회사 전체로 퍼졌다. 다른 임원들, 그들도 태호와 한통속이었다. 그들은 나를 쓸모없는 놈으로 비웃었지만 이제 그들의 비밀이 하나씩 드러났다. 나는 그들을 갈라놓았다. 한 명씩 속삭임으로. 너희 중 누가 배신자지? 그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회사는 혼란에 빠졌다. 주가는 떨어지고 클라이언트가 이탈했다. 하지만 내 안에도 균열이 생겼다. 어머니의 제사날, 나는 혼자 앉아 술을 마셨다. 엄마, 제가 잘못한 건가요? 바람소리만 대답했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공허했다. 태호의 아내가 나에게 왔다. 민준 씨, 제발 그만해요. 우리 가족이 무너져요. 그녀의 눈물에 나는 흔들렸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지은 씨, 당신도 그 비리의 일부예요. 모른 척 하신 거잖아요. 그날 밤 나는 결정했다. 복수를 끝내기 위해 더 깊이 들어가야 했다. 태호의 최종 비밀. 그는 단순한 임원이 아니었다. 그는 조직의 두목이었다. 마약 밀매, 사람 거래까지. 그 증거를 손에 넣는 게 내 목표였다. 서울의 뒷골목으로 나는 다시 들어갔다. 위험했지만 멈출 수 없었다. 내 인생을 돌려받기 위해. 서울의 뒷골목은 항상 습하고 어두웠다. 나는 검은 후드티를 입고 태호의 추종자들을 따라갔다. 그들은 블랙 로터스라는 이름의 지하 클럽으로 향했다. 입구에서 나는 돈을 주고 들어갔다. 안은 담배 연기와 술 냄새로 가득했다. 태호는 VIP 룸에 있었다.
그의 옆에는 낯선 남자들이 앉아 있었다. 러시아 억양의 목소리, 그리고 가방 속에 든 하얀 가루. 마약이었다. 나는 스마트폰으로 녹음했다. 태호야, 이번 물건은 깨끗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들의 대화가 흘러나왔다. 나는 가까이 다가갔다. 위험했지만 증거가 필요했다. 갑자기 한 남자가 나를 봤다. 얘야, 너 누구야? 나는 재빨리 도망쳤다. 총소리가 울렸다. 아니, 총은 아니었다. 그냥 위협 사격. 하지만 내 심장은 터질 듯 뛰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USB에 파일을 추가했다. 이제 이건 범죄였다. 경찰에 넘기면 태호는 감옥행. 하지만 단순히 넘기는 건 재미없었다. 나는 더 잔인하게 하고 싶었다. 그의 모든 걸 빼앗고 그 앞에서 무너지는 걸 보고 싶었다. 다음 날 나는 태호를 만났다. 공원 벤치에서. 선배님, 블랙 로터스 재미있었어요. 그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너 어떻게 알았어? 나는 USB를 흔들었다. 이제 당신 인생은 제 거예요. 태호는 항복했다. 그는 나에게 돈을 주고 사과했다. 민준아,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가족은 봐줘. 나는 웃었다. 가족. 당신이 내 가족을 봐줬나요? 하지만 속으로는 갈등했다. 그의 아들, 민호. 그 아이는 나와 닮아 있었다. 순수한 눈빛. 나는 그 아이를 해치지 않기로 했다. 대신 태호의 명예를 노렸다. 회사는 이제 전쟁터였다. 임원들은 서로를 물어뜯었다. 나는 그 틈을 파고들었다. 익명 계정으로 루머를 퍼뜨렸다. 김태호, 성추행범. 회사의 돈을 빼돌린 자 이 주가는 폭락했다. CEO가 사임했다. 태호는 해고 통보를 받았다. 그는 나에게 전화했다. 민준아, 이게 내가 원한 거야? 이제 만족해.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나는 대답했다. 아직 아니에요. 선배님의 최후를 봐야죠. 그때 티스트가 왔다. 수진이 배신했다. 그녀는 태호 편이었다. 민준 오빠, 미안해. 오빠가 너무 멀리 갔어. 그녀는 내 USB를 훔쳤다. 태호에게 넘긴 거다. 나는 분노했다. 수진아, 왜? 그녀는 울며 말했다. 오빠를 사랑했으니까? 그리고 오빠도 나를 이용한 거잖아. 그녀의 말이 칼처럼 꽂혔다. 나는 나 자신을 봤다. 내가 태호와 다를 게 뭐가 있나? 나는 수진을 용서했다. 아니, 이용했다. 수진아, 같이 하자. 태호를 끝내자. 그녀는 동의했다.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태호의 마지막 파티. 그의 생일, 그날 우리는 클럽에 갔다. 태호는 취해 있었다. 민준아, 왔어. 이제 끝났어. 내 증거는 다 불태웠어. 나는 웃었다. 정말요? 그럼 이건 뭐죠? 나는 백업 USB를 보여줬다. 파티는 혼란으로 변했다. 태호의 추종자들이 달려들었다. 싸움이 벌어졌다. 나는 수진을 보호하며 도망쳤다. 태호는 나를 쫓았다. 이 개자식아, 그의 주먹이 날아왔다. 나는 피했다. 선배님, 당신이 가르친 거예요. 배신하는 법, 우리는 골목에서 맞붙었다. 그의 눈에 광기가 서렸다. 너 때문에. 모든 게 망쳤어. 그는 칼을 꺼냈다. 순간 나는 얼어붙었다. 하지만 수진이 칼을 쳐냈다. 오빠, 그만. 태호는 무너졌다. 경찰 사이렌이 울렸다. 누군가 신고한 거였다. 태호는 체포됐다. 마약, 비리, 모든 게 드러났다. 뉴스에 그의 얼굴이 나왔다. 전직 임원, 범죄 연루, 그의 가족은 무너졌다.
지은 씨는 이혼 소송을 걸었고 민호는 친척 집으로 갔다. 나는 승리했다. 하지만 기쁨은 없었다. 어머니의 묘비 앞에서 나는 울었다. 엄마, 제가 괴물이 됐어요. 복수는 나도 망가뜨렸다. 수지는 떠났다. 민준 오빠, 우리 다 잘못했어. 그녀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태호의 최종 카드. 감옥에서 그는 나에게 편지를 보냈다. 민준아, 내가 모르는 비밀이 있어? 내 어머니의 죽음. 그건 사고가 아니야. 내 손이 떨렸다. 뭐? 어머니의 죽음은 심장마비였다.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하지만 편지 속에 사진이 있었다. 병원 기록. 누군가 약을 바꿨다. 태호의 지시. 나는 다시 복수의 늪으로 빠졌다. 이번엔 더 깊이 병원으로 갔다. 의사에게 물었다. 그날 누가 어머니의 약을 만졌나요? 의사는 떨며 말했다. 김태호 씨, 그는 후원자였어요. 진실이었다. 태호는 나를 완전히 파괴하기 위해 어머니를 죽였다. 분노가 폭발했다. 나는 감옥으로 향했다. 태호를 만나기 위해. 감옥 면회실은 차가웠다. 철창 너머로 태호가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수척해졌지만 눈빛은 여전했다. 교활함이. 민준아, 왔어. 이제 알았지. 나는 주먹을 쥐었다. 왜 엄마를? 그는 웃었다. 내가 너무 끈질겼으니까? 내가 비리를 파헤치려 하니 내 어머니를 통해 압박하려 했어. 그런데 과했지. 미안해. 그의 미안함은 가짜였다. 나는 소리쳤다. 넌 인간이 아니야. 면회실 밖으로 나온 나는 무너졌다. 서울의 비가 쏟아졌다. 나는 거리를 헤매며 생각했다. 이 복수는 끝이 없나? 태호를 죽이고 싶었다. 하지만 그건 나를 더 괴물로 만들 뿐. 대신 나는 그의 제국을 무너뜨리기로 했다. 블랙 로터스. 그 조직의 뿌리를 뽑자. 조직원들을 하나씩 찾아냈다. 첫 번째, 그의 오른팔 박준. 그는 바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나는 접근했다. 준이 형, 태호 형이 배신했어. 너도 알지. 그는 의심했다. 뭐? 증거는. 나는 녹음을 틀었다. 태호가 그를 팔아넘기는 대화. 박준은 분노했다. 이 새끼가. 그는 나와 동맹을 맺었다. 다음은 돈줄, 은행원 이사. 그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 중이었다. 나는 웨이터로 위장해 접근했다. 이사님, 태호의 돈 세탁. 경찰이 알아요. 그는 창백해졌다. 누구야 너? 나는 USB를 건넸다. 협력하면 당신은 살 수 있어요. 그는 동의했다. 돈줄이 끊겼다. 조직은 내부에서 썩어갔다. 멤버들이 서로를 죽이기 시작했다. 뉴스에 갱단 전쟁 기사가 실렸다. 태호는 감옥에서 소리쳤다. 민준아, 이게 내 복수냐? 다 죽일 거야. 나는 전화로 대답했다. 선배님, 당신이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내 삶도 무너졌다. 회사에서 일하던 친구들, 그들은 나를 피했다. 민준아, 너 때문에 회사 망했어. 그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나는 고립됐다. 수진조차 연락을 끊었다. 오빠, 너무 무서워. 그녀의 메시지였다. 나는 혼자였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고조는 태호의 재판 날이었다. 법정은 기자들로 가득했다. 나는 증인으로 나섰다. 피고인 김태호는 제 인생을 파괴했습니다. 비리를 저지르고 제 어머니를 죽였습니다. 증언이 이어졌다. 박준, 이사, 수진까지. 태호는 무너졌다. 거짓말이야. 민준이 날 함정에 빠뜨린 거야. 그의 변호사는 필사적이었다.
하지만 증거는 철저했다. 배심원들은 갈등했다. 일부는 나를 동정했다. 그는 피해자야. 다른 일부는 태호를 변호했다. 과도한 복수다. 법이 심판해야 해. 법정은 누가 진짜 악당인가로 나뉘었다. 판사는 양형을 선고했다. 무기징역. 태호는 끌려갔다. 그의 마지막 시선이 나를 찔렀다. 민준아. 후회할 거야. 재판 후 나는 자유로웠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언론이 나를 복수의 악마로 불렀다.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다. 나는 거부했다. 대신 책을 썼다. 배신의 대가. 베스트셀러가 됐다. 돈이 들어왔지만 행복은 없었다. 그때 또 티스트. 민호, 태호의 아들이 나에게 왔다. 8살 꼬마가 문 앞에 서 있었다. 삼촌, 아빠가 왜 갔어요? 그의 눈물이 흘렀다. 나는 안아주었다. 미안해, 민호야.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복수는 세대를 넘어선다. 민호는 무죄였다. 하지만 내 행동이 그를 상처 줬다. 나는 민호를 돌보기로 했다. 지은 씨는 동의했다. 민준 씨, 당신이 그 아이를 지켜줘요.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태호의 그림자는 남아 있었다. 감옥에서 그는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걸었다. 민준의 복수가 불법이다. 재심이 시작됐다. 나는 다시 법정으로. 이번엔 내가 피고. 당신의 행동은 과도하다. 살인 미수에 가까워. 변호사의 말이었다. 증인들이 나왔다. 박주는 돌아섰다. 민준이 날 이용했어. 돈만 챙겼지. 배신의 연쇄. 나는 고립됐다. 법정에서 나는 말했다. 저는 복수한 게 아닙니다. 정의를 찾은 겁니다. 하지만 배심원들은 동요했다. 그는 희생자지만 방법이 잘못됐다. 판결은 유죄. 집행유예 2년. 나는 자유지만 낙인 찍혔다. 밖으로 나온 나는 비를 맞았다. 이게 끝인가? 하지만 아니었다. 태호의 최종 편지. 민준아, 내 DNA가. 내가 진짜 범인일지도 몰라. 뭐. 내 DNA? 어머니의 죽음 장소에서 내 머리카락이 발견됐다. 태호의 함정. 아니, 티스트. 내가 무의식 중에? 그 편지는 악몽이었다. 나는 병원 기록을 다시 파헤쳤다. 어머니의 방. 그날 나는 방문했다. 스트레스로 어머니를 위로하러. 하지만 약병을 만진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엄마, 이 약 드세요. 내가 줬다. 태호가 약을 바꿨다고? 아니, 내가 태호의 말을 듣고 약을 바꿨나? 기억이 왜곡됐다. 플래시백. 재판 후 태호가 나에게 말했다. 민준아, 내 어머니 약에 독을 넣어라. 그러면 비리를 덮을 수 있어. 나는 거부했다. 하지만 술에 취해. 아니, 증거. CCTV. 병원 CCTV에 내가 약을 바꾸는 장면이 있었다. 태호의 지시를 따랐던 나, 무의식의 배신. 나는 무너졌다. 내가 살인자 수진에게 전화했다. 수진아, 나 악마야. 그녀는 달려왔다. 오빠, 그건 아니야. 태호가 조종한 거지. 하지만 진실은 모호했다. 누가 진짜 범인인가? 태호. 나. 우리 둘 다? 나는 자수하기로 했다. 경찰서에서 진술했다. 어머니의 죽음에 제 책임이 있어요. 수사는 재개됐다. 태호도 재심. 법정은 다시 혼란. 기자들은 복수의 순환지라고 썼다. 대중은 나뉘었다. SNS에서 민주는 피해자 vs 민주는
가해자 논쟁이 붙었다. 태호는 웃었다. 면회실에서. 민준아, 이제 같아. 우리 둘 다 죄인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선배님. 당신 덕분에 깨달았어요. 하지만 내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감옥 안에서조차 나는 그의 동료들을 무너뜨렸다. 편지로, 지시로. 조직은 해체됐다. 민호는 나를 잡바라고 불렀다. 그 아이의 미소가 나를 살렸다. 지은 씨와 나는 가까워졌다. 민준 씨, 당신 없인 우리 못 살아 로맨스. 아니, 동지. 우리는 태호의 그림자를 넘어 새로운 삶을. 하지만 고조. 태호의 탈옥 시도. 그의 잔당이 나를 납치했다. 창고 안, 어둠 속 민준아, 내 목숨으로 태호를 구출할게. 그들의 칼이 내 목에. 나는 웃었다. 태호는 이미 끝났어. 너희도 경찰이 들이닥쳤다. 박준의 제보. 그는 진짜로 돌아섰다. 태호는 잡혔다. 이번엔 종신형. 그의 눈에 패배가 스쳤다. 민준아. 너 이겼어? 나는 대답했다. 아니요, 선배님. 우리는 다 졌어요. 자유가 돌아왔다. 나는 책을 마무지었다. 출판사에서 직원 논쟁을 불러일으킬 거야 라고 했다. 맞았다. 독자들은 민주는 영웅 또는 민주는 광기로 나뉘었다. 토크쇼에 나가 나는 말했다. 복수는 독입니다. 하지만 정의는 필요해요. 민호의 학교 행사 날 나는 갔다. 아이가 무대에서 노래했다. 그 목소리에 내 눈물이 흘렀다. 어머니, 당신 보세요. 제가 변화했어요. 하지만 트위스트의 그림자. 수진의 편지. 오빠, 임신했어. 내 아이, 뭐. 그 밤, 파티 후 우리는. 나는 아버지가 됐다. 기쁨. 공포. 태호의 유산처럼. 수진의 임신 소식은 폭탄이었다. 나는 그녀를 만났다. 카페에서 그녀의 배가 살짝 부른 게 보였다. 오빠, 어떻게 할래? 그녀의 눈은 불안했다. 나는 손을 잡았다. 우리 같이 키우자. 하지만 내 마음은 복잡했다. 이 아이는 복수의 열매인가? 아니면 구원. 태호의 재심이 다가왔다. 이번엔 내가 증인. 피고는 제 어머니를 죽였습니다. 하지만 저도 책임이 있어요. 법정은 충격에 빠졌다. 자백, 판사는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는 무의식 중에 독약을 넣었습니다. 대중은 소란스러웠다. 민준의 자백. 진짜 범인 헤드라인이 됐다. 태호는 승리감을 느꼈다. 봤지? 내가 한 짓이야. 하지만 그의 변호도 무너졌다. DNA 증거가 그의 것이었다. 그는 약을 바꾼 진짜 주범. 나의 행동은 그의 조종 아래? 배심원들은 공모로 봤다. 둘 다 유죄. 하지만 양형은 태호가 더 무거웠다. 법정 밖 시위대가 기다렸다. 민준 해방. 복수범 처벌. 나는 그들 사이를 헤쳤다. 민호가 손을 내밀었다. 아빠, 가자. 그 말에 나는 살았다. 새로운 삶. 나는 상담소를 열었다. 배신의 상처라는 이름으로 피해자들을 도왔다. 당신의 분노 이해해요. 하지만 풀어내세요. 내 이야기가 그들의 치유가 됐다. 수진과 결혼했다. 작은 결혼식. 민호가 반지꾼. 지은 씨가 축하했다. 민준 씨, 행복하세요. 그녀는 새 남자를 만났다. 태호의 그림자는 희미해졌다. 하지만 마지막 트위스트. 태호의 죽음.
감옥에서 자살. 편지, 민준아, 내가 이겼어. 하지만 난 후회 없어. 내 인생을 망친 대가는 치렀다. 그의 죽음에 나는 울었다. 증오가 사라지니 슬픔만 남았다. 아이 태어났다. 딸, 희망. 병원에서 안아보니 모든 게 용서됐다. 복수는 끝, 이제 사랑의 시작. 대중은 여전히 논쟁했다. 태호가 악, 민준이 악, 하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서울의 아침 해가 떴다. 새로운 날. 희망이가 자랐다. 5살이 됐을 때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아빠는 예전에 나쁜 사람을 만났어. 하지만 이제 좋은 사람이야. 그녀는 웃었다. 아빠 최고. 상담소는 번창했다. TV에 나와 이야기를 했다. 복수는 순환입니다. 끊으려면 용서가 필요해요. 청중은 박수 쳤다. 하지만 여전히 비난자 있었다. 가짜 후회야. 그들의 말에 나는 미소 지었다. 내 진심은 나만 안다. 민호는 대학생이 됐다. 아빠, 감사해요. 당신 덕에 강해졌어. 그는 변호사가 됐다. 정의를 위해. 지은 씨는 행복했다. 태호는 잊었어요. 수진과 나는 늙어갔다. 은퇴 후 제주로 갔다. 바다 보며 회상했다. 오빠, 그 회식.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꿨어. 나는 고개 끄덕였다. 그래, 비밀이라는 말. 마지막 날 태양이 지는 바다 앞 나는 편지를 썼다. 태호에게. 선배님, 용서해요. 당신도. 고통받았죠. 편지는 불태웠다. 제가 바람에 날아갔다. 인생은 비극적 해피엔드. 논쟁은 영원히. 누가 옳았나? 독자가 판단할 일.